예, 안녕하세요. 저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에서 온 키스트 강릉부원 천연물 연구소 장준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원도는 약간 과학의 불모지고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천연물이나 강릉 1차 산업 쪽으로 많이 집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원장으로서 내려오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도지사님께서 제가 원래 천연물 연구소 분원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반도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반도체를 과제를 기획하고 한 6년 정도 총괄 책임자로서 과제를 진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도지사님이나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양자 컴퓨팅, 메카 수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분원장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것이 왜 키스트 각 분원 지역 기관을 강원도 강릉에다가 설립을 했는가 우리 선배님들이 약간 20년 전에 그래서 그 설립 목적과 그걸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그 기조강연에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키스트는 약 한 57년 전에 대한민국의 과학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로 발전을 하자 하는 큰 미션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다면 저희 키스트 강릉군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물 연구를 통해서 강릉 또는 강원도 지역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산업 나아가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우리가 설립되었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한편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역 기업을 많이 에로 기술이라든가 기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어떤 지역 기관의 가장 존재 그 근거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강릉에는 또는 강원도에는 키스트 강릉분원이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까지도 나아가서는 들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트가 원래 거의 한 60년 되다 보니까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과학문화 확산, 과학문화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 키스트 강릉 분원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나름 비록 그 지역은 영동 지역으로 많이 한정돼 있었지만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 활동을 소개를 드리면 저희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 내에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나눔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스페이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폐쇄가 돼서 그 영동 지역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우리 저 도지사님과 우리 강릉시장님의 좀 도움을 받고 여기 계시는 장시택 진흥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하게 다시 재개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주변 그 지역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찾아가는 과학자 강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박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넓게는 바이오, 그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변 확산 활동, 강연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저희가 소외계층, 특히 이제 그 강릉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지형상으로나 아니면 본교가 아니고 이렇게 분교 이렇게 좀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수원 내에 무인 판매대를 이용한 수익금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과학 기자재, 간단하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과학 현미경 또는 컴퓨터 같은 그런 과학 기자재를 우상으로 기증하는 행사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우리 원장님 늘 강조하시는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시대 코로나 한참 팬데믹 상황에서 강릉 의료원이라든가 아산병원 같은 그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에서 난 강릉에서 옥계에서 난 산불 이런 어떤 그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저희를 성의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민들,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키스트 강릉 분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과학자가 그럼 굉장히 어려운 과학의 어떤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오픈돼 있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소통을 할 수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미래에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확진자, 뭐 백신, 뭐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기저질환자. 이게 딱 들으면은 기저질환자가 뭔가는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하기 이전에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지 우리가 일상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기저질환자, 고령자, 위중증 환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성경 교수님의 그 강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평균 수명이 84세인데 약 한 10년 정도 한 84, 74세 정도부터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났고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러한 단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뭔가 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요인은 아무래도 이렇게 격리가 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게 뭐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큰 틀에서 바이오헬스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제가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산업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곤역이 이렇게 원주의 의료기 사업, 그다음에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백신과 그런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영동 지역의 해양 바이오 이렇게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의 곤역별로 특화 산업이 이미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저는 대부분 이제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자라고 서울서 이제 대부분 살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KTX가 뚫리기 전에도 이렇게 강원도를 들어올 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울창한 숲풀과 굉장히 한적하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못 나가고 보니까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에 KTX가 뚫려서 교통 편의성이 증대가 되니까요. 강릉 김한근 시장님 말씀으로는 재작년에는 한 2,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강릉 지역에 왔었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KTX를 타고 강릉 대관령 터널을 딱 뻗어 나갔을 때 남강릉 쪽으로 해서 구정이라는 큰 아직도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강릉의 어떤 커피 바다를 보러 왔는데 어떤 장치 산업이 꿀뚝이 막 있다 이런 플랜트들이 있다 했을 때 그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반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시대로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 대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케어가 필요하고 또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강원도가 우리가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한계는 이게 조금 제가 과학 문화에서 조금 실제 과학 기술 개발에 조금 포인트를 옮겨갔는데요. 제가 놀란 게 강원도에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고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대학, 연구소,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원도의 70% 이상 산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변변한 기업이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그 기업 중에 50% 이상이 2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이어서 기업이 연구 주체가 돼서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과학기술 문화를 보급하고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도 지금 뭐 춘천에 하고 원주 정도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연구 기능이 있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강원도에 있는 그 외의 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연구 역량도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연구소가 많이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란 게 국가에서 설립한 저희 같은 키스트 지역 기관이 강릉에 저희하고 생기연 생산기술연구원 딱 두 개가 있고 춘천 강원대 안에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 딱 직원 6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분석 지원을 하는 것이지 R&D는 하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학기술 문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자, 과학기술의 어떤 활발한 활동,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가 그 모체부터가 굉장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출발을 할 필요도 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가 과학기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자리이지만요. 저도 강원도의 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저희가 지금 뭐 그린 바이오라든가 지금 아까 곤역별로 나누어진 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강원도에서의 어떤 콘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전통적인 분류법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이렇게 분류하면 바이오 산업이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힐링을 하기 때문에 3차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 하면은 6차 산업이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발한 우리의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백신이라든가 항체 이런 것을 강원도에 직접 와서 정신적 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어떤 그런 것을 힐링도 하면서 푸른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도 하면서 그런 뭐 세라피라든가 큐어 같은 것을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어디 뭐 깊은 산 속에서 뭐 식재 송이 체험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것을 잘 개발하면 저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타 지역과의 어떤 그 차별성도 뚜렷한 그런 것을 잘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그 아까 우리가 연구 주체가 굉장히 작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와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출연한 또는 춘천에서 출연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홍천의 시스템바이오 연구소 뭐 여러 이 지역에서 설립한 그런 기관 그 연구 기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자원이지만 그런 여기에 있는 그 지역의 연구소 기관들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저희가 잘 해서 비록 그 단위 연구 능력은 적지만 저희가 뭉쳤을 때 큰 역량을 발휘해서 향후 강원도에 큰 먹거리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또는 그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